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월요일 MBC 생활뉴스입니다. MBC와 한국경제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상승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9.1%로 30.1%를 기록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9.5%, 정의당 심상정 후보 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3.8%였습니다. 지난 9일 발표한 조사에 비해 문 후보와 홍 후보는 각각 3.9%포인트, 2.1%포인트 상승했지만 안 후보는 4.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 가운데 안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6%포인트 떨어진 반면 홍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9.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선거 막판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39.5%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가장 크게 봤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 조사에 비해 각각 3.1%포인트, 1.2%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당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어제 대선 TV 토론회에서는 안보와 대북관을 놓고 후보들 간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에서 북한 측의 의사를 물어봤다는 의혹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말 바꾸기가 논란이 됐고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재개 관련 입장 변경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논란에서 말 바꾸기가 이어졌다는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금 말 바꾸기를 하는 거 아니냐. 송민순 이 회고록 이 사건은 지난번 대선에 있었던 바로 그 제2의 NLL 사건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안 후보에게는 사드 배치 말 바꾸기와 햇볕 정책 계승 여부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드 배치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개성공단 중단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가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집중 공격을 당하자 보수 진영이 안보 파리를 하고 있다며 문 후보를 옹호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진실 공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전 투구하는 식으로 이거 저 고질병이라고 생각해요.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어제 토론회의 주제는 외교 안보와 정치개혁 분야였지만 이 주제에서 벗어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토론회 시작부터 느닷없이 홍준표 후보의 돼지발정제 논란과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 흥분죄로 강간미수의 공범입니다. 외신에 이미 많이 보도돼서 국격이 심각하게 실추됐습니다. 홍 후보는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를 지적했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박지원 상황론 공방도 있었습니다.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어젯밤 치열한 TV 토론회 공방을 끝낸 대선 후보들은 오늘도 분주히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각 후보들의 행보를 윤지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서울 역사문화벨트 조성과 광화문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한 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어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군의 화력 보강 계획 등을 담은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발표했고 후보 직속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통합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아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합니다. 앞서 보수 원로를 예방한 자리에선 보수 민심이 자신에게로 결집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성평등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호남 표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어제는 이념을 떠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강원도 평창을 찾아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치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을 뽑는 1차 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끝난 가운데 중도 신당의 마크롱과 극우 정당의 마린 르펜이 결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프랑스 대선에서 이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사회당이 결선 투표 진출자를 내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안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파리 김현특파입니다. Emmanuel Macron 23,7%, Marine Le Pen 22%. Vous voyez qu'ils sont véritablement au coude à coude. 프랑스 대선이 중도 신당 앙마르슈의 에마누엘 마크롱과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양자 구도로 압축됐습니다. 프랑스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1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 마크롱은 22~23%대, 르펜은 21~2%대의 득표율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공화당 피용과 사회당 아몽, 급진 좌파 프랑스 앵슈미즈의 멜랑숑은 결선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프랑스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사회당이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건 1965년 이후 처음으로 양당 후보들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마크롱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마크롱과 르펜 캠프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경제장관 출신으로 친EU 경제 살리기 공약을 내건 마크롱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 표출됐다고 말했고, 프랑스의 트럼프로 불리며 반EU, 반이민을 내세운 르펜은 야만적인 세계화로부터 프랑스를 지켜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딴 테러 속에 프랑스 정부는 경찰 5만 명과 군인 7천 명을 투표소 주변에 배치해 만일에 대비했습니다. 프랑스가 국가 비상사태 아래서 대선을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안보 문제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결선 투표는 오는 5월 7일 실시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와 일본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저녁이나 24일 이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아베 총리, 시 주석과 연쇄 전화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정상과 같은 날 연달아 통화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수용할 수 없으며 도발 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 정권이 곧 직접 미국을 해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턴 전 대사는 뉴욕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그 능력을 이룰 수 있다면 미국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할 것이며 그 시기가 매우 일찍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한반도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법을 찾는 게 자국의 이익이라는 점을 확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호남 표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어제는 이념을 떠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강원도 평창을 찾아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치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을 뽑는 1차 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끝난 가운데 중도 신당의 마크롱과 극우 정당의 마린 르펜이 결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프랑스 대선에서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사회당이 결선 투표 진출자를 내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안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파리 김현특파입니다. Emmanuel Macron 23,7%, Marine Le Pen 22%. Vous voyez qu'ils sont véritablement au coude à coude. 프랑스 대선이 중도 신당 앙마르슈의 에마누엘 마크롱과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양자 구도로 압축됐습니다. 프랑스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1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
마크롱은 22~23%대, 르펜은 21~2%.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박지원 상황론 공방도 있었습니다.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아우,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어젯밤 치열한 TV 토론의 공방을 끝낸 대선 후보들은 오늘도 분주히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각 후보들의 행보를 윤지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서울 역사문화벨트 조성과 광화문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한 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어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군의 화력 보강 계획 등을 담은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발표했고 후보 직속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통합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아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합니다. 앞서 보수 원로를 예방한 자리에선 보수 민심이 자신에게로 결집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성평등 정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월요일 MBC 생활뉴스입니다. MBC와 한국경제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상승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9.1%로 30.1%를 기록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9.5%, 정의당 심상정 후보 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3.8%였습니다. 지난 9일 발표한 조사에 비해 문 후보와 홍 후보는 각각 3.9%포인트, 2.1%포인트 상승했지만 안 후보는 4.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 가운데 안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6%포인트 떨어진 반면 홍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9.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선거 막판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39.5%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가장 크게 봤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 조사에 비해 각각 3.1%포인트, 1.2%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당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어제 대선 TV 토론회에서는 안보와 대북관을 놓고 후보들 간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에서 북한 측의 의사를 물어봤다는 의혹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말 바꾸기가 논란이 됐고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재개 관련 입장 변경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논란에서 말 바꾸기가 이어졌다는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금 말 바꾸기를 하는 거 아니냐. 송민순 이 회고록 이 사건은 지난번 대선에 있었던 바로 그 제2의 NLL 사건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안 후보에게는 사드 배치 말 바꾸기와 햇볕 정책 계승 여부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드 배치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개성공단 중단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가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집중 공격을 당하자 보수 진영이 안보 파리를 하고 있다며 문 후보를 옹호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진실 공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전 투구하는 식으로 이거 저 고질병이라고 생각해요.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어제 토론회의 주제는 외교 안보와 정치개혁 분야였지만 이 주제에서 벗어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토론회 시작부터 느닷없이 홍준표 후보의 돼지발정제 논란과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 흥분죄로 강간미수의 공범입니다. 외신에 이미 많이 보도돼서
국격이 심각하게 실추됐습니다. 홍 후보는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를 지적했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 더.